안녕하세요. KBS 한국어 능력 시험 1월 수업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시기 위해서 처음 수업을 들으실 텐데요. 자, 하필이면 첫 시간이 어휘 수업입니다. 자, 어휘 수업은 자기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내가 중간 정도 알고 있는 자기 점검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수업을 들으시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 모르고 있는 것 잘 체크하셔서 정리한 다음 학습을 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시간 해야 될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건 언어의 의미. 자, 첫 번째는 의미의 종류가 있고요. 자, 의미의 변화입니다. 아, 이거 많이 시험에 나오지 않는 그런 내용 아닌가요? 아, 네, 나오진 않습니다. 많이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배경 지식으로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어휘 부분뿐만 아니라 어법, 그 다음에 국어 문화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반드시 좀 봐두셔야 되는 내용이긴 해요, 실제로.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고요. 첫 번째 지금 의미의 종류에 대해서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 자, 이건 진짜 여러분들께서 사전을 보실 때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첫 시간에 항상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자, 지금 보면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우리 바로 어휘의 종류 중에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요. 얘는 바로 다의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다의어는 뭔가요? 자, 다의어는 또 동의어하고 또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을 공부할 때 가장 좋은 교재는 실제로는 사전이에요. 하지만 사전에 있는 단어들을 다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사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체계를 알고 계셔야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계획이 서거든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사전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형태가 보이죠? 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뜻이 다르죠. 자, 그렇다면 하나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뜻을 갖는 요 아이를 우리는 보통 바로 다의어라고 부르고요. 자, 그 다음 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그 의미가 바로 중심적 의미예요. 자,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될까요? 주변적 의미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아니 지금 보니까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1번, 2번이 적혀 있는데 이건 뭐라 부르냐면요. 어깨번호라고 불러요.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어깨번호가 다르다는 얘기는 자, 얘네가 하나의 단어가 아닌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아, 요 녀석들 바로 동의어구나. 자, 라는 거 눈치채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전에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어휘의 종류 중에 다의어와 동의어요. 그 다음 주변적 의미와 중심적 의미.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바로 그 의미를 파악할 때 어휘 같은 경우에는 유의관계에서 비슷한 의미를 가진 것, 의미가 다른 것 이럴 때 대부분 다의어를 가지고 많이 내지요. 아니면 동의어하고 비교해서 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요 문형 정보들은 사전에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사전적 의미와 문맥적 의미가 나와 있어요. 사전적 의미는 있는 그대로의 기본적인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문맥적 의미는요. 하나의 단어가 어떤 위치에 가느냐, 어떤 상황에 놓이느냐, 문맥에 따라 달라진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지시적 의미, 함축적 의미 중에서 함축적 의미가 좀 중요하죠. 바로 우리 문학에서 주로 사용이 되는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의미의 변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미의 변화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언어의 특성, 제3편에 보면 언어의 특성 중에서 언어의 역사성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국어 문화 영역하고도 맞물려 있고요.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많이 봤던 요런 내용이긴 해요, 실제로.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의미 변화의 원인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자, 언어적 원인, 그 다음 역사적 원인, 사회적 원인, 심리적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언어적 원인이란 건 뭐냐면 단어들이 자기네들끼리 막 이렇게 자주 만나다 보면은 의미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특히 우리가 많이 봤던 단어 중에 주체가 없다, 주체기다,
주책스럽다라는 단어 보이시나요, 여러분? 자, 그 단어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면 원래는 주책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근데 없다라는 애하고 자주 만나다 보니까 줏대 없이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해서 부정적 의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기억하실 건 주책 없다와 주책스럽다, 주책 맞다, 주책이다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우연찬타가 나와 있는데요. 자, 우연하면은 원래 뜻은 어떤 일이 뜻하지 아니하게 저절로 이루어져 공교롭다. 자, 공교롭다라는 단어 안에도 우연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연치 않다. 그래서 우연하지 않다라는 애랑 만나다 보니까 얘가 우연찬타가 우연의 의미를 내포하게 되는 그런 특성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바로 우연찬타 같은 경우에는 우연한 것은 아니지만 뜻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우연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애들끼리 만나다 보니까 변화됐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역사적 원인이 나와 있는데 단어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대상들이 바뀌어요. 이건 뭐냐면 지갑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지갑을 옛날에는 종이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지갑이란 단어는 남아있는데 소재들이 바뀌죠. 자, 그런 경우 역사적 원인이라고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사회적 원인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일반 사회에서 쓰이던 게 특수 집단에 가기도 하고 특수 집단에 쓰였던 게 일반 사회로 나오기도 하는 그런 형태를 얘기하죠.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공양이죠. 원래 불교 용어였는데 부모님 모시는 거 이런 것도 공양이라고 표현하지요. 자, 그 다음 심리적 원인은 자, 완고거나 비유적 표현에서 자주 사용되는 동안 단어에 대한 의미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아이고, 쟤 진짜 형광등 같다, 공 같다 이러면은 쟤 너무 둔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의미 변화의 유형은 여러분들이 확대, 축소, 이동 이런 아이들이 있다라는 것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바로 고유어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항상 그렇듯 어휘와 관련된 것들 중에서 고유어 한자어는 사전적 문맥적 의미를 제가 이렇게 구분해서 교재에 실어놓긴 했는데 이 부분을 절대 이렇게 그냥 분절적으로 보지 마시고 함께 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어들이 실제로 겹쳐서 많이 나오고요. 이 목록 안에 있는 단어들을 잘 봐두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먼저 최근의 경향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과거에는 분명히 예문을 통해서 문제를 많이 끌어냈다면 지금 보면 자, 문제를 보면요. 당황하실 수 있어요. 모르면 그냥 틀리는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나와요. 자, 가파른 곳을 오르려고 매우 힘들여 더듬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알고 있는 단어가 몇 개나 되느냐? 이건 정말 개인마다 개인차가 너무 크잖아요. 배경 지식에 따라서. 바로 정답은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 톱다예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을 제가 최근 경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시한 거고요. 자, 톱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뜻 말고도요. 언덕을 토바 올랐다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틈이 있는 곳마다 모조리 더듬어 뒤지면서 찾다. 토바 보았다. 그래서 우리 토바 보기 이런 단어들도 사용하죠. 최근에는. 자, 그렇다면 솔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끄러운 잔소리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들어서 이제 귀가 아프다. 아이고, 그냥 그 소리는 아주 귀가 솔게 들었어.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물어먹다 하면은 쟤 진짜 너무 물어먹게 행동하네. 자, 예의 없이 상가하고 조심하는 게 없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아이고, 참 사람이 투미해. 자, 하면은 아마 영어인가요? 이럴 수 있는데 자, 어리석고 둔하다는 의미고요. 자, 허룩하다 하면은 뭔가 줄거나 없어졌어요. 쌀자루가 허룩해졌어.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문제가 굉장히 정말 직접적이죠. 자, 이렇게 문제가 최근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형을 한번 보여드렸던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될 텐데 예문을 잘 보시고요. 첫 번째, 예문을 보신 다음에 내가 이 단어가 가진 의미가 뭔지 그리고 내가 아예 추측이 안 된다, 아예 모르겠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따로 분류를 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앞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X, 세모 이런 식으로 해서 단어별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좋고요. 아니면 따로 이렇게 정리하실 시간이 있으시다면 목록을 만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내용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필수 고유어 목록 기억이고요. 자, 간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간역이라고 하면 가장자리.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가장자리에 해당하는 뭐 언저리라는 단어도 있지요. 근데 언저리 그 다음에 시울이란 단어도 있어요. 눈시울, 입시울. 그래서 이 시울이란 단어는 반드시 눈하고 입에밖에 사용할 수 없어요. 과거에 이 한정적인 그 단어에 쓰일 수 있는 가장자리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던 적이 있죠. 자, 그 다음에 가탈이 많이 생겨. 정말 가탈부려, 가탈스러워. 자, 뭐 이렇게 쓰는 단어인데요. 자, 방해하거나 트집 잡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더 뭘 많이 쓰냐? 좀 까탈 좀 부리지 마. 이렇게도 사용하지요. 자, 그래서 얘네들도 다 지금 동의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까다롭다. 그 다음에 가탈스럽다. 까탈스럽다. 모두 다 형용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갈무리하면 우리는 흔히 일을 마무리하는 걸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물건을 정리하고 간수하는 것도 갈무리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뜻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객적다 라고 하면 아유 쓸데없이 막 싱겁다 사람이 객적은 소리 하네 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걸터들이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막 힘몰아서 막 안에다 막 드리는 거예요. 막 택배 같은 거, 물건 같은 거 많이 사가지고 막 집에다 드리는 거 있죠. 자, 물건을 걸터들이다. 자,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자, 결단이란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자, 결단은요, 원래는 물건을 망가뜨려서 막 손 못 쓰게 하는, 손도 못 쓰게 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데, 자, 두 번째 뜻을 좀 알아두세요. 살림이 망해서 완전 거덜난 경우 있지요. 자, 집안 살림이 결단났다. 자,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귓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귓전이라는 거 귓바퀴의 가장자리를 뜻하는 거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바로 귓가라는 단어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귀의 가장자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길섭이라고 하면 길의 가장자리 부분을 얘기해요. 자, 그 다음 깜냥이라고 되어 있는데 깜냥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되게 많이 쓰는 단어죠. 지금 현재에는. 스스로 일을 헤아린다, 뭐 헤아릴 수 있는 능력, 자기 깜냥을 잘 알고 있어. 자,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이 단어는 아마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자, 깨단하다 라고 하면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뭔가 깨닫다라는 느낌이 오죠. 그래서 실마리로 말미암아 깨닫거나 불명히 알다라고 해서 자각한다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늘비하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자, 얘는 막 왠지 늘어서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질서 없이 늘어서 놓여있다라는 의미인데 자,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자, 즐비하다라는 단어가 떠오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즐비하다는 빽빽하게 늘어서 있는 경우를 나타내요. 그래서 고층 아파트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다. 자, 이렇게 구분을 좀 하시고요. 자, 이제 다음은요. 단출하다를 보도록 할게요. 표기에 주의하셔야 될 단어입니다. 막 이렇게 되게 막 모를 때는 막 발음을 얼버무리게 되잖아요. 단촐하다가 아니라 단출하다가 됩니다. 뜻은 뭐 식구가 적어서 홀가분할 경우, 그 다음에 차림이 굉장히 간편할 경우, 자,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지요. 자, 그 다음에 달포라는 단어. 자, 달포는요,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을 얘기해요. 그러면 한 해를 조금 넘는 기간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단어들을 조금 추측하실 수 있어야겠죠. 자, 해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 해가 조금 넘는 기간은 이렇게 사용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들마라고 되어 있는데 자, 들마 같은 경우엔 굉장히 자주 출제됐던 내용이죠. 자, 문을 닫은 무렵 가게 같은 거. 들마에 막 손님들이 몰려왔어. 들마에 갔더니 먹을 게 없더라. 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딴죽하면은 딴전을 부리는 걸 얘기를 해요. 이미 약속했는데 딱 갔더니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 그런데 뒤에 쓸 수 있는 단어가 딴죽을 치다 라고 쓸 수 있어요. 자, 딴죽하면 왠지 뭐랑 연관될 것 같나요? 어떤 단어가 연상되세요? 딴지라는 단어, 그쵸? 자, 그래서 딴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딴지는 뭔가 일을 못하도록 막 회방 놓거나 막 어기대는 거 있죠. 자, 그럴 때 이번 일에 자꾸 딴지를 놓지 마라 또는 딴지 걸지 마라. 그래서 딴지 걸다, 딴지 놓다 이런 식으로 호응이 이루어지지요. 딴죽은 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호응되는 단어가 어떤 것인지도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모지락스럽다. 자, 어떤 단어 떠오르시나요? 뭔가 모질다 라는 단어 떠오르셨나요? 어떤 분은 뭐 모자라다 라고 이렇게 연상을 하시는데 자, 모질다를 생각하시면 돼요. 좀 약간 뭔가 사람이 정도 없고 좀 이렇게 좀 차가울 때, 자, 그럴 때를 생각하면 좋겠죠. 자, 물음 맞춤.
두 사람 말이 어긋날 때 제3자 데려와서 딱 이렇게 옳고 그름 판단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무지근하다 하면은 무직하다. 그래서 왠지 무겁다, 묵직하다. 자, 요거랑 연결하면 되고요. 근데 바로 무지근하다의 준말이 바로 무직하다예요. 묵직하다는 아니에요. 자, 요거 알아두시고요. 자, 묵색이다라고 해서 한 곳에 오랫동안 이렇게 나를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감정을 갖다 묵색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참는 경우 있지요. 그럴 때도 묵색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박작거리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박작거리다 하면은 좁은 곳에서 막 사람들이 막 어순스럽게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자,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자, 얘랑 연결할 수 있는 단어. 자, 바로 북적거리다라는 단어. 자, 많은 사람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막 수선스럽게 자꾸 들끓는 경우. 그럴 때 북적거리다를 사용하지요. 자, 그래서 비슷한 어감을 가진 단어들, 의미가 비슷한 아이들을 좀 이렇게 연상하셔서 의미를 구분하셔야 된다라는 거. 충분히 그런 것들도 출제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게 출제되기도 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발끈하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자, 바로 첫 번째는 막 왈칵 성내는 경우 있지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뒤집어 엎을 듯이 시끄러워졌다. 온 동네가 발끈해졌다. 그 일 하나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벼르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자, 지금 벼르다가 동의어가 나와 있죠. 자, 첫 번째는요. 마음속 준비를 단단히 하고 기회를 엿본다. 한비천 잡겠다고 벼르고 있었다. 뭐 이렇게 쓸 수 있지요. 자, 그런데 일정한 비례에 맞춰서 막 몫을 나누는 거 있지요. 자, 그럴 때도 바로 벼르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자, 그 다음 이제 부하하면 노여움이나 분노를 나타내고요. 자, 뻑이다 같은 경우에는 왠지 막 비속어거나 뭐 은어일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실제로 굉장히 얄밉게 자랑하고 우쭐거릴 경우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자, 그 다음에 사달하면 사고나 탈이고요. 한자어의 사단이 아니라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하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어울리지 않을 때. 자, 그 다음 어울리지 않아요. 뭔가 맞지 않아요. 좀 부정적인 그런 어울리지 않음과 관련 있는 단어고요. 아이고 그냥 아주 살림살이에는 손방이야 라고 했어요. 뭔가를 아예 못하는 경우 손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손살에 자 얘는요. 표기에도 주의하셔야 되고 발음에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발음은요. 손사래가 아니라 손싸래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송아리 하면은 쓸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바로 꽃송아리, 포도송아리 이런 식으로 작은 애들 이렇게 덩어리가 이렇게 몰려있는 경우 있죠. 자, 그래서 꽃과 열매에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숫자하면은 두 번째 뜻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아유, 야, 그럴 거면 아예 숫자 하지 마. 아예 처음부터 차라리 전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근데 첫 번째, 순박하고 진실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는 걸 문맥에 따라서 좀 구분하셔야 되고요. 자, 싹수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싹수 하면은 이건 굉장히 잘 될 가능성. 자, 이런 의미를 가져요. 낌새나 징조. 자, 그런데 이와 반대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지요. 자, 바로 싹수가 노랗다. 싹이 노랗다. 그래서 잘 될 가능성이나 희망이 애초부터 보이지 않는 경우. 자, 그럴 때 또 사용할 수 있지요. 자, 그 다음 이제 내용을 보면 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자, 악이의 원래 뜻은 사물이 이렇게 막 갈라진 부분이 있죠. 자, 그런데 얘가 맞대요. 자, 그 다음 이걸 맞춘대요. 그럼 얘네 의미를 보면 악이가 맞다 하면은 잘 들어맞는다. 근데 바로 앞뒤가 또는 수량 같은 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악의를 맞추다 기준에 맞게 한다. 그런 의미라는 거. 자, 관용 표현하고 좀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앙자를 부린다. 자, 애되게 막 점점 빼는 걸 얘기를 해요. 괜히 막 안 하다가. 그죠? 자, 그 다음 우수리 하면은 잔돈을 얘기하거나 또는 남는 수나 수량을 나타내는 거고요. 자, 웃음가마리라고 되어 있는데 웃음거리. 똑같은 말은요. 자, 근데 이 가마리가 뭐냐면요. 그 웃음의 대상이 되는 사람. 접사에 해당해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드거니라고 하면은 충분한 분량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흡족하다, 만족하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저기, 자, 그녀의 웃음이 저기
하면은 어지간한 정도로 붉어 보였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꽤 어지간한 정도이기 때문에 아주 희미하게라는 단어하고 결합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조유롭다 하면은 매우 기묘하다,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개념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눅이란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왜 기운 못 펴고 막 이렇게 움츠러든 거 있죠? 그걸 얘기해요. 자, 근데 주눅이 좋다 하면은 주눅 좋다. 저 녀석 주눅 되게 좋네. 자, 이럴 때는 바로 비위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주로 비가 좋다라는 개념하고 연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숫기인데요. 활발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기운을 숫기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숫기가 좋다라고 하면은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없는 거예요. 근데 숫기가 없다라고 하면은 되게 수줍음 많다. 뭐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쭈뼛하다 하면은 쭈뼛하다 똑같이 그냥 이 단어도 쭈뼛하다 있죠? 자, 요것도 바로 동의어라는 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보게 될 건 짬짬이에요. 자, 지금 보면 소리가 같은 그런 단어의 형태인 짬짬이가 나와 있는데 짬짬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바로 담합의 개념이고요. 자, 부정적으로 쓰이는 거죠. 자, 지금 현재는 담합을 짬짬이로 바꿔 써라 라고 얘기하고, 자, 그 아래쪽에 있는 짬짬이, 이 짬이라는 게 어떤 결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소리는 같지만 지금 표기가 다른 형태고 의미도 완전히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추렴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뭔가 잔치가 있거나 모임 같은 거 할 때 놀이 같은 거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걷어내는 걸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얘는 이제 한자 중에 뭐 지금은 이 단어 많이 쓰지 마세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 많죠. 자, 객출이라고 해서 자, 어떠한 뭐 같은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내는 걸 얘기를 해요. 자, 비슷한 의미로 쓰이고는 있지만 넓게 보면 객출이 훨씬 더 큰 단어고요. 그 다음 이 추렴이 조금 더 범위가 한정적이라는 거. 자, 그 다음 톱다. 자, 바로 나와 있지요. 톱다라는 거는 우리가 문제에서 살펴봤던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 푸내기 하면은 가까이 있는 내 제살붙이 있죠. 자, 가족의 개념이 되겠죠. 자, 그 다음 푸지다라고 하면 푸지다라는 단어가 실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많이 지니지요. 자, 그래서 넉넉하다, 푸짐하다, 충분하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할 일 없이 하면은 할 일 없이가 아니에요. 뭔가 일할 게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떻게 할 방법 없이 도리가 없이 이런 의미라는 거. 자, 그 다음 해흡스름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단어는요 뭔가 산뜻하지 못하게 뭔가 허옇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해흡스름하다 말고 자, 희다라는 개념에서 자, 희흡스름하다. 자, 그 다음 희흡스레하다. 자, 모두 다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이게 훨씬 더 추측하기가 더 쉽지요. 자, 결국 투명하지 않다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해찰하면은 막 이렇게 쓸데없이 막 딴짓하는 거 있죠. 마음 안 두고. 그럴 때 우리 해찰이라고 얘기해요. 애들이 공부하기 싫을 때 뭐 해찰 부린다 뭐 이런 단어 사용하거든요. 자, 그 다음 이제 문제를 잠깐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문제는 바로 확인 문제에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의 문제 유형이고요. 자, 모순된 표현을 가지고 문제를 골라내야 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인영이는 딴통같이 앨범을 꺼냈다. 자, 딴통같이 하면 전혀 엉뚱한 게고요. 자, 다락같이 추우니까 나갈 수가 없네. 자, 그러면은 힌트가 와 있죠. 매우 크게, 엄청 이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 그녀는 두 눈에 먹기를 머금어 함처럼 했다. 자, 함처럼 자체가 굉장히 젖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기를 머금어 라는 그 단어와 연결이 되지요. 자, 그 다음 4번을 보시면 그 집 아이는 앙자를 부렸어. 앙자 하면 왜 점점 빼는 건데 자, 거기 앞에 보면 평소에는 그렇지 않더니라고 전제 조건이 붙어 있어요. 자, 그런데 뜻을 이리저리 트집 잡아 까다롭게 구는 일 해서 까탈을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단어 뜻을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까탈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 그쵸? 자, 그 다음 5번을 보시면 동생이 만지는 물건은 모두 결단이 났어 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도무지 막 물건을 손 쓸 수 없는 상태. 만졌으니까 그렇겠죠. 자, 또는 뭐 살림이 결단났다. 자, 이럴 때도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6번 같은 경우가 최근의 경향이고 7번이 아까 제시했던 내용이에요. 자, 굉장히 공격적인 문제죠. 자, 이런 것들은 이미 기출됐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체크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필수 주제별 고요어를 좀 볼 텐데요. 자, 날짜는 반드시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됩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어제, 그제, 그저께, 뭐 엊그제, 바로 며칠 전은 그렇게 표현하지요. 자, 요건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바람 같은 경우도 고요어에 해당하는 단어들 좀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웃음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이 부분은요, 실은 문학 작품의 그런 성격을 나타낼 때, 그 작품이 가진 독특한 성격을 서술할 때 자주 등장합니다. 또는 뭐 시적화자의 태도 또는 글쓴이의 태도 이런 거 나타낼 때, 자, 그 중에서 무드숨이 나와 있는데 이 무시라는 게 여럿을 뜻하는 거예요. 수가 많다. 그런 의미거든요. 자, 그러니까 무드숨 하면은 아, 여러 사람이 함께 웃는 거구나 라는 거고. 자, 그 다음 비웃음 하면 한자로 조소가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선웃음을 좀 볼게요. 선웃음 하면 굉장히 선 자체가 선자가 접사예요. 서툴다, 뭔가 충분치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막 꾸며서 웃는 웃음 있죠. 그래서 선웃음이라고 하고요. 찬웃음은 냉소라고 한자로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 웃음과 관련된 한자어, 자, 요 고요하고 연결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단위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정말 이게 시장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자, 지금은 많이 쓰진 않지만 그래도 상식적인 부분들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문제를 보지 않고 이번에는 바로 문맥적 의미로 들어가 볼게요. 자, 다이어 단어를 문장에 밑줄을 해서 다른 뜻을 제시해서 나오는 유형이 가장 보편적인 내용이고요. 자, 필수 고요에서 중요한 것들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갈마들다 하면은 서로 번갈아 든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교대한다. 그 다음에 번갈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자, 고깝다라고 하면 뭔가 언짢다 그런 의미고요. 자, 그 다음은 나무새스럽다, 남사스럽다, 남새스럽다. 자, 얘네들 전부 다 표준어예요. 예전에는 남사스럽다, 남새스럽다 우리 쓰면 비표준어야 라고 했는데 전부 다 표준어라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낮잡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요 단어와 조금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낮잡다하고. 자, 받침에 유의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 낮하면은 뭔가 수량이 낮다, 아랫 단계다, 값보다 낮게라는 낮다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자, 그 다음에 사람을 낮잡아봤다 그러면 굉장히 우습게 봤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런데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시옷 표기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낮잡아 준비해라 라고 해서 바로 넉넉하게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 아이들을 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너스레는 넉살인데 자, 표기에 주의하시고 수다 떨면서 막 이렇게 떠벌려 노는 그런 말을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 너울가지 하면은 남과 잘 사귀는 솜씨 있지요. 이 낯가림 없이 막 하는 사람. 자, 뇌꼴스럽다. 왠지 얄밉고 못마땅하다 그런 의미고요. 자, 닥달하다는 표기에 주의하세요. 쌍기역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윽박질러서 혼내거나 할 때도 쓰지만 물건을 손질하고 매만질 때 닥달하다. 나뭇가지를 닥달하다 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머쓱하다 라고 하면은 보통은 우리 뭐 굉장히 뭐 이렇게 심리적으로 좀 창피하다 좀 이렇게 여롭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뜻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울리지 않게 키가 크다. 이거는 외모적인 부분에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바투하면은 거리나 시간을 쓸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별이다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연장을 날카롭게 만드는 건데 사람의 마음의 의지 같은 경우도 쓸 수 있다라는 거. 자, 볼맞다라고 하면은 볼을 맞댄다는 것 자체가 정말 잘 맞으니까 그렇게 볼을 맞댈 수 있겠죠. 그래서 서로 잘 맞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사뭇이란 단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뭇하면은 자, 우리는 뭐 방학은 사뭇 바빴어. 계속해서 끝까지 처음부터 뭐 이런 의미. 자, 쌍둥이인데 애들 성격이 완전 사뭇 달라. 자, 완전 딴판으로. 자, 잘 써요. 하지만 첫 번째
선생님 앞에서 술을 마셨다. 자, 이거는 꺼리낌 없이 마구, 그래서 예의 없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요걸 좀 체크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 한동안 많이 나오다 최근에 다시 나오는 단어죠. 실팍하다, 실하다 라고 해서 굉장히 뭔가 알차 있다라는 개념이고요. 자, 아래쪽에 보면 이응에 옹골차다 하고 연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야물다로 갈 텐데요. 야물다 같은 경우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야물딱지다. 자, 많이 써요. 얘 방언이에요. 표준어는 야물다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야물다도 사람에게 쓸 수 있다라는 거. 뭐 언행이나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런 것들이 꽉 차 있을 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얼맞다가 나와 있는데, 자, 얼맞다 뭔가 맞아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어떤 단어하고 비슷하냐면 걸맞다, 알맞다. 자, 요걸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울력다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울력다짐하면 막 여럿이 막 힘을 합쳐가지고요. 다짐했으니까 뭔가 쉽게 일을 끝내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자, 부정적으로 상대방에게 막 협박하고 오르는 자, 단어가 있죠. 자, 바로 울력성당이라는 거. 자, 얘는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아시겠죠? 상대방 떼지어가지고 막 이렇게 으르고 협박하는 걸 얘기를 해요. 자, 우격다짐하면 억지로 우겨서 남을 갖다가 굴복시키는 걸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을러대다, 을러매다. 자, 이건 느낌 오시죠? 윽박지르다. 그쵸? 위협적인 이런 행동으로. 자, 을신연스럽다 하면은 보통은 날씨를 많이 생각해요. 자, 하지만 살림이 매우 가난할 때도 우리 을신연스럽다라고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제우하면은 매우 제게라고 해서 매우 빠르게란 뜻이에요. 자, 뒤에 이제 나올 텐데요. 입을 제게 놀렸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제다는 바로 가볍게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읍을 보시면 푼수가 있는데, 자, 보통 아유 이 푼수야 라고 이렇게 쓰는 사람을 놀릴 때도 쓰지만 첫 번째 상태나 형편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뜻을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한참 하면 명사인데요. 시간이 지나는 동안을 얘기해요. 시간이 상당히 지나는 동안. 자, 그러면 한창 하면은 뭐예요? 뭔가 왕성이 일어나는 그런 때를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허섭쓰레기, 허접쓰레기. 자, 원래는 허접쓰레기 틀렸어 라고 했는데 얘도 표준어로 인정받았죠. 허접쓰레기, 허섭쓰레기 전부 다. 자, 표기에 주의하세요. 자, 그 다음 후줄근하다, 후줄근이에요. 후질근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성어, 의태어 쪽으로 좀 가볼 텐데요. 의성어, 의태어도 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감 자체가. 그래서 뭐 셋말이냐, 뭐 아니면 작은 말이냐 이런 것도 좀 구분을 하셔야 되죠. 자, 기억에서는요. 쟤만 좀 보도록 할게요. 공중공중. 자, 공중공중은요. 긴 다리를 모으고 막 이렇게 솟구쳐서 막 뛰는 경우 있지요. 자, 그럴 때 공중공중이라고 해요. 긴 다리여야 돼요. 짧은 다리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거기에다 좀 체크를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성넘성하면은 자, 첫 번째는요. 그냥 넘성넘성하면 뭔가를 넘겨다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탐내서 기에 엿보는 경우 있죠. 자, 그럴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담상담상하면은 굉장히 드물고 성기게 이게 빽빽한 게 아니라 틈이 많은 그런 의미죠. 자, 그 다음 대면대면 하면은 이건 문맥에 따라서 여러분들 특히 다이어 같은 경우에 문맥에 따라서 의미에 맞게 다 보셔야 되죠. 자, 대면대면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 보통 사람 이렇게 대할 때 아유 별로 안 친해가지고 좀 대면대면 했어. 자, 이렇게 쓰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 자, 두 번째도 알아두셔야 되죠. 성질이 꼼꼼하지 않아서 또는 행동이 신중하지 못하거나 조심스럽지 않은 거. 아니 이렇게 도서실 가가지고 책을 읽는데 애가 책장을 대면대면 넘겼어 라고 하면 그냥 조심스럽지 않게 넘겼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두런두런 하면은 포인트가 나지막한 목소리예요. 큰 소리 아닙니다. 조용히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 그런데 작은 소리로 나눴어요. 자, 맞죠? 큰 소리로 이야기 나눴어요. 잘못된 거죠. 자, 그 다음 미음을 보시면 못작, 못작해서 이거는 진짜 모내기 할 때 그 판을 생각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한쪽에서부터 모내기 할 때 이렇게 뽑아가지고 오거든요. 자, 그래서 한쪽에서부터 차례대로
모조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실문실은요. 나무에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나무 따위가 거침없이 막 쑥쑥 자라는 경우 있죠. 자, 그래서 나무들이 문실문실 자라고 있다. 자, 그런데 거침없이 그냥 막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경우를 얘기해요. 자, 그 다음 바작바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뜻이 5개나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문장을 보시고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라는 걸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글상글 하면은 이건 생글생글하고 같은 의미인데요. 자, 얘는 포인트가 있어요. 눈과 입이에요. 자, 웃으려면 눈하고 입밖에 웃을 데가 없죠, 실제로는. 자, 그렇기 때문에 눈과 입을 귀엽게 움직여서 막 정답게 웃을 때 우리 생글생글, 상글상글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 상동상동은요. 뒤에 나오는 선벅선벅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자, 얘네들 주의하셔야 돼요. 상동상동은 작고 연한 물건을 막 썰 때 나는 소리를 얘기해요. 가볍게 이렇게 자를 때 나는 그런 모양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선벅선벅 하면은 크고 연한 물건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예문을 보시면 상동상동할 때는 파가 나와 있고요. 자, 이제 선벅선벅을 보면 바로 무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쓰렁쓰렁이란 단어가 나와 있는데 청소를 시키면 늘 쓰렁쓰렁. 자, 행동한다. 자, 근데 거기에 보면 예문에는 눈에 보이는 곳만 치우고 만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충분히 추측이 가능해요. 하지만 이게 없으면 추측이 좀 힘들죠. 굉장히 일을 건성건성, 대충대충. 자, 이렇게 의미하는 의태어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이응을 보도록 할게요. 암니옴니, 옴니암니. 자, 같은 단어입니다. 막 좀스럽게 막 따지는 경우 있지요. 자, 그럴 때 쓸 수 있고요. 자, 이제 얽히설키가 나와 있는데 자, 이 얽히설키 같은 경우는요. 기본형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자, 얽히고 설키다. 자, 그런데 지금 변화된 지금 얽히설키 의태어에는요. 지금 보면 이 겹받침이 쓰이지 않았죠. 자, 결국에 얘네들이 합쳐져서 지금 키역의 표기가 나타나 있다라는 거. 자, 얽히설키가 되지요. 자, 그 다음에 엉기정기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 물건을 엉기정기 막 놓고 나갔어. 여기저기 막 흩어놨다라는 얘기예요. 자, 어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을미들밋하면은 뭔가 우물쩍거리면서 막 미루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보시면요.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내 발을 밟았어요. 근데 을빗을밋 넘기려고 해요. 자, 책임이나 잘못 분명히 있는데 우물쭈물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 그럴 때도 을밋을밋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작자작이라는 건 요즘 뭐 워낙에 요리 프로가 많아서 그쵸? 자, 굉장히 뭐 음식이 액체가 이렇게 잦아드는 모양을 나타내는 거고요. 자, 제자제자. 자, 새가 제자제자 울었다라고 하면은 막 여러 번 가볍게 우는 소리 있죠. 무겁게 우는 소리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줄레줄레. 자, 졸레졸레. 자, 같은 의미죠. 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녀의 뒤를 줄레줄레 따라 나섰다라고 하면은 막 까불거리면서 자, 쓸 수 있는 거고요. 자식을 줄레줄레 낳았다. 자, 무질서하게 막 낳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지런지런 하면은 살림살이가 굉장히 넉넉하고 풍족한 모양을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질근질근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센 발은 질끈질끈이고요. 자, 바로 지금 뭐 허리 같은 거 막 동여매는 경우 있지요. 그럴 때도 쓸 수 있고요. 막 질긴 물건 씹을 때, 그럴 때도 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흙이 막 이렇게 질근질근 잘 이겨졌다 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타박타박은 느려요. 그런데 힘이 없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는 힘있게 타박타박 걸었다. 그러면 잘못된 사용이 되겠죠. 자, 티적티적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굉장히 뭔가 막 이렇게 트집 잡고 막 이렇게 뭔가 꼬투리 잡고 그런 것 같죠? 맞아요. 남의 흠이나 트집을 잡으면서 막 비거슬리게 하고 툭툭 치는 경우 있지요. 그럴 때 티적티적이라는 의태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추가될 단어들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어떤 단어가 있었냐면요. 자, 각작각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얘는 지금 각작각작 소리에 유의하시고요. 자, 날카롭고 뾰족한 끝으로 자꾸 바닥이나 가죽을 문지를 때 있죠. 자, 눈가를 새끼손가락으로 각작각작 이렇게 긁는다. 뭐 이런 개념이죠. 자, 그 다음 부득부득 하면은 막 우기는 거 있죠. 자기 생각대로만. 자, 그들은 자신이 옳았다고 부득부득 우겼다. 자, 그런데 부득부득이라는 건 뭐냐면
그 가죽에 물기가 거의 말라가지고 왜 빳빳해지는 경우 있지요. 자,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비에 젖었던 구두가 부득부득 말라서 신기가 불편했다.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확인 문제 첫 번째. 자, 이제 모순된 표현을 가지고 문맥을 짚어내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첫 번째 문제를 봤더니 막막한 도시의 밤은 나를 슬프게 한다. 자, 막막하다는 뜻이 자체가 쓸쓸하고 고요하다예요. 그러니까 나를 슬프게 한다. 의미가 통하죠. 자, 그 다음 자신의 것만 챙기는 잡미운 세대. 얘는 기본형이 잡밉다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약삭빠르다. 그런데 앞에 있는 자신의 것만 챙긴다라는 것과 연관성이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볼게요. 설핏한 햇빛이 동쪽 들창으로 환히 들고 있다. 자, 분명히 설핏한 햇빛 하면은 약한 햇빛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환히 들고 있다고 했으니까 모순이 생겼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환희하고 지금 잘못 연결이 됐기 때문에 3번이 지금 잘못된 내용이고요. 자, 그 여자는 눈이 크고 해사한 것이 귀염성 있게 생겼다. 자, 해사하다 그러면 얼굴이 희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곱다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귀염성 있다라는 것과 연관성이 있고요. 자, 5번을 보면 손님은 종업원에게 당장 주인 불러오라고 닥달했다. 자, 손님이 종업원한테 누가 갑이냐 을이냐 이 관계인 거죠. 자, 그래서 닥달했다. 당연히 손님이 뭐 무조건 갑일 수는 없지만 그러면 안 되지만요. 자, 갑이기 때문에 닥달할 수 있죠. 윽박 지르고 막 혼내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문맥에 맞는 단어였고요. 자, 이제 7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유형도 있었고요. 이제 7번 같은 경우에는 밑줄을 그어놓고서 아예 고유어의 의미를 옆에다 써놨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곳에 모인 사람만 얼추 어지간한 정도로 대충 봐서는 100명 되는 것 같아. 자, 그 다음 2번에 국으로 있었으면 그 꼴은 면했을 거야. 자, 국으로 하면 아이고 생긴 대로 또는 뭐 주제에 맞게. 자, 그 다음 3번 그녀는 간합산이처럼 막 제멋대로 짓거렸대요. 맞아요. 간합산이 뜻이 그거예요. 자, 쓸데없는 말 짓거리기 좋아하는 그런 수다스러운 사람을 이르는 말이고요. 자, 4번에 보면 베푸는 것에 무척이나 인색해 마을 사람들은 노랑이라고 불렀다. 자, 노랑이 하면 굉장히 인색한 사람을 이르는 거죠. 자, 그 다음 5번을 보면 복잡한 일도 서로 볼맞으면 빨리 끝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오른쪽에 뜻은 뭐가 나와 있냐면 두 사람의 말이 어긋날 때 제3자를 두고 전한말을 되풀이하는 거. 자, 이건 뭘까요? 물음 맞춤이에요. 자, 그러니까 볼맞다는 함께 일할 때 뭔가 볼이 맞는다는 얘기는 뭔가 생각이나 그런 의견이 잘 맞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오른쪽에는 물음 맞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틀린 것은 바로 5번이 됩니다. 자, 지금 고유어를 첫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아마 문제 유형을 보시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모르면 틀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그만큼 이 고유어 부분도 어렵게 내려고 하면 어렵게 낼 수 있는 부분이긴 하나, 자, 지금까지 나왔던 패턴들은 문맥을 주고서, 문장을 주고서 또는 문장을 주고 이 뜻이 뭐냐라는 것들을 냈던 문제가 다수였어요. 자,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문제 중에 새로 보이는 단어들 있지요. 그 단어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예문을 통해서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